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3월 8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은 위아래로 등락이 엄청났는데요. 장 초반에 예상치를 밑돈 2월 고용보고서 발표에 하락했다가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포럼 행사에서 연설에 등판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갔습니다. 그 응급조치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서 반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2% 상승한 42,801의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 0.55% 오른 5,770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7% 상승한 18,196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6% 상승해서 4,629를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3.22% 상승해서 1,030을 기록했습니다. 지수 산출 시작 수치인 1000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일명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VIX는 6.03% 하락해서 23.37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위험선인 20선 훨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가 일부 회복했지만 S&P 500 지수는 이번 주 3.1% 하락하면서 작년 9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에 2.4%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3.5%나 떨어졌는데요. 장중에 한때 18,000선이 붕괴된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종목들이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져서 조정장에 들었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조정선인 마이너스 10% 선을 겨우 탈출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 내내 요동쳤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성장 전망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이 이날 경제가 다소 둔화되고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전 정부 정책에서 현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관세가 일회성 가격 조정에 불과하며 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통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이날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이르면 이날 중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보복성 상호관세 카드를 빼든 것인데요. 상호관세도 당초 4월 2일 이후 부과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이 급반전했는데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행사에서 미국의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고용시장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고용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고하다고 평가했는데요. 고용시장이 견고하며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월의 실업률은 4.1%로 시장 예상치 4%와 직전월의 4% 수치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상승한 35.93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4.0% 증가했습니다. 파월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백악관은 현재 무역, 이민, 재정정책, 규제라는 4가지 분야에서 중대한 정책 변화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경제와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순효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연준은 경제 전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며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보다 명확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이 정책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당분간 계속 관망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는 정책은 사전에 결정된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의 정책 기조는 우리가 직면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연준의 이중 목표인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한 번 더 설명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1년 이후 시계로 확장해보면 대부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안정적이고 우리의 2% 물가 목표에 부합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우려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하게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은 울퉁불퉁했고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팬데믹 회복 초기보다 더 지속 가능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페드의 최고 매파인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도 등판했는데요. 이날 공개 발언에서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미국 통화정책 포럼에서 최근 긴축 주기에 실물 활동이 금리 상승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요인이 중립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2월 고용지표 발표 및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오는 5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전날 48%에서 고용지표 발표 직후 66%로 높여서 반영했습니다. 또 상반기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18.6%로 올라갔습니다. 50bp 인하 확률은 24.9%로 전날 마감 무렵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파월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가 등락률을 보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의 영향력이 감퇴되는 현상은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지만 빅7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애플은 1.59% 상승한 239.07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1.92% 뛴 112.69달러, 알파벳은 0.88% 오른 173.86달러로 이렇게 세 종목만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9% 하락한 393.31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0.36% 밀린 625.66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마존도 0.72% 내린 199.25달러로 떨어졌고 테슬라는 장중에 오늘 1% 넘게 하락했다가 이후 낙폭을 좁히면서 0.3% 내린 262.6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주간 기준으로 무려 13%나 하락했습니다. 오늘 전체 업종별로는 금융과 양대 소비재 업종을 제외한 8개 업종이 모두 올랐는데요. 에너지와 유틸리티 업종이 특히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는 1.64%, 유틸리티는 1.84% 뛰었고 보건업종은 0.03% 오르면서 강보합 마감했고 부동산은 0.6%, 산업과 소재 업종은 각각 1.2%와 0.25%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양대 업종도 모두 올랐는데요. 기술업종은 1.44%, 통신서비스 업종은 0.49%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임의소비재는 0.31%, 필수소비재 업종은 0.61% 내렸습니다. 금융업종도 0.58% 하락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과 실적 발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